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도 모두 다 잘 지내셨죠? 저도 이제 2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좀 에너지를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월 결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다 이제 떡잎가계부에 기록을 다 해놓았고요. 이제 어느 카테고리에 얼만큼 지출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집은 일단 먼저 소개를 하자면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초등 자녀 6학년이랑 3학년 초등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대출 없는 자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이 없고 대출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일단 고정지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없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집이 저축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대출을 있다고 해서 대출을 갚는 게 저축 효과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을 이자도 내면서 계속 갚아가는 게 저축 효과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한 달 동안은 쉬는 2주 동안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저희 집 4월 한 달 동안 이벤트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없었는데 대형마트 행사로 정말 대형마트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이벤트를 하고 할인을 하는 제품들로만 구입을 해서 조금 대형마트를 갔지만 그래도 조금 지출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있었고요. 외식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또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100만 원으로 이제 4인 가족이 한 달을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식비, 집에서 먹는 집밥, 그리고 외식비, 또 생활비, 생활용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 구입하는 거, 또 건강, 그리고 주유교통까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100만 원을 쪼개서 한 달을 살았는데요.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먼저 집밥 예산이 40만 원이었는데 이달은 49만 7,897원의 집밥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또 지출을 했나 보니까요. 대형마트 몇 번 갔나 한번 세어볼게요. 1, 2, 3, 3번 정도 갔다 왔네요. 대형마트 3번 다녀오고, 그리고 쿠팡에서 가장 많이 주문을 했고요. 진짜 다양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동네 마트에서 세일을 엄청 싸게 해주어서 또 장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40만 원 중에서 49만 7천 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좀 오버했지만 그래도 집밥을 많이 해먹었다는 점. 다음으로 외식비는요. 배달 외식 예산 20만 원 중에서 11만 9,70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약 한 8만 원 정도 절약을 또 했네요. 예산에서. 그 절약한 8만 원이 부식비로 갔다는 점. 그렇고요. 이제 다음으로 생활용품비. 제가 이달은 진짜 다이소에서 엄청 많이 구입을 했어요. 계속 퇴근하면서 1개, 2개, 많게는 4개, 5개를 확 실어 날랐어요, 집으로.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다이소에서 지출할 때 이렇게 문자가 남편한테 가거든요. 알림이. 그 남편 지역 화폐로 제가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알림이 많이 간답니다. 근데 그래봤자 정말 뭐 빨래바구니, 벽시계, 거울, 테이프, 제모크림, 자물쇠, 치약 거치대, 수납함, 수세미, 뭐 섬유유연제랑 뭐 사과 호스, 컵, 아이스 메이커 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월 예산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중에서 58,53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재를 보면요. 이달은 이제 근육 이완제 저희 딸이 이제 목에 담이 와가지고 2,700원 지출했고, 또 저희 딸이 자전거 그 인라인 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드레싱 밴드를 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원 약재는 한 달 5만 원이 그 예산인데 3,70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 많이 쓴 카테고리가 있지만 또 많이 절약하고 지출하지 않은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율을 조금 맞춰가지고 100만 원 안에는 안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월 똑같이 나가는 주유교통비에 주유비 15만 원 이제 남편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남편이 사용을 했고요. 그 기타 지출에는 이제 교회 헌금 비용으로 3,000원 정도 아이의 헌금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에서 총 지출된 비용이 83만 2,827원 지출을 하였고요. 남은 1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은 약 한 16만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목적 저축으로 다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목적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목적저축에서 꺼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가계부에도 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였고요. 이달은 목적저축에서 꺼내 쓴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 고정 지출을 이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정 지출은요. 이제 주거통신비에 아파트 관리비 예산 18만원 중에서 19만 1,550원. 이게 예산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18만원인데 19만원 정도로 올려야 이게 전기세도 오르고 도시가스도 오르고 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예산 18만원에서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달을 이렇게 지내 보니까 지금 약 19만원을 계속 넘는, 그래서 예산을 1만원 정도 다음 달에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가스는 2만원에서 27,522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현저하게 뭐 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고 겨울에는 뭐 5만원, 6만원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평균으로 한 2만원 정도 되겠다라고 조정을 해서 제가 2만원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는 예산 3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저희 가족이 모두 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3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남편이 데이터가 뭐가 클릭을 잘못했는지 뭐 화면을 켜놨는지 뭐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2,000원 정도가 오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요금이 청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42,544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탈과 이제 쿠팡 와우 회원비까지 해서 12,890원 지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고정 주거통신비는 27만 4,506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이 정도인가요? 쿠팡 와우는 솔직히 안 써도 되긴 하죠. 지금 쿠팡 와우가 뭐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지금은 이제 인상됐고, 기존 회원은 8월인가? 그때 언제였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때 돼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랑 저랑 뭐 하나의 아이디로 같이 뭐 매번 주소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돈을 들면 부모님이 대신 결제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너무 비싼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험연금에는 이제 저희 4인 가족으로 종합보험, 진단보험, 의료실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종합에는 이제 18만 1,747원 납부를 하였고요. 의료실비는 4만 1,810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는 28만 4천원, 연금저축보험에는 5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5만 7,557원 지출이 되었고요. 역시 보험료가 저희 4인 기준이긴 한데 의료실비랑 종합진단보험 합치니까 22만 3천원 정도 나오네요. 진짜 많이 줄었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한 유튜브를 막 시작할 때쯤에, 시작하고 나선가? 어쨌든 그때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싹 해서 보험료를 정말 50% 이상 줄였거든요. 뭐 손해본 것도 많죠. 중도 해지한 보험이 한 2건이 되고 아이들도 필요 없는 특약들을 제가 빼버리고 하니까 손해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보험을 제가 완납을 하는 게 목표고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완납을 하는 게, 꾸준히 내가 납부를 해서 완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달마다 얼마 정도 내는 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셔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30만 원 안으로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은 22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로는 이제 아이들 5월에 봄 소풍을 가서 소풍비가 이제 결제가 되었어요. 이제 2명 해서 56,340원 지출이 되었고요. 아이들 방과 후 수업료, 딸내미 영어, 아들 영어, 또 아들 축구 이렇게 3가지 해서 이제 지난달 3월 그 수업료죠. 그러니까 13만 1,06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미술 수업을 꾸준히 들었거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올해는 저희 딸이 이제 배드민턴부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 해서 배드민턴부에 지원을 했고, 아직 미술은 뜨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올해는 아마 미술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아이들 미술 참 좋아했는데 미술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용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명의 용돈으로 예산 25만 원이었는데 26만 2,50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부부 각각 용돈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는 그냥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10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저는 거의 한 달에 저를 위해서 제 용돈에서 지출하는 건 거의 이제 0원이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한테 뭐가 사주고 싶은데 생활비에서는 또 쓰긴 싫고 내 욕심에 사는 거는 제 용돈에서, 그리고 제 옷이나 제 화장품, 뭐 제 신발 이런 건 다 제 용돈에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남편도 남편 알아서 아이들한테 뭐 사주고 싶으면 이제 자기 용돈으로 사줄 때도 있고, 뭐 자기 쓰고 싶은데 쓰라고 뭐 그렇게 해서 한 10만 원이긴 한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행사 비용으로 비정기 바인더에 제가 매달 70만 원씩 이제 갚아주는 부분은 갚아주고 모아줄 부분은 또 모아주고 있는데 그게 70만 원 고정 지출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인 가족으로 4월 한 달 동안 고정 지출비가 198만 1,963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 합산이 총 281만 4,79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정 변동만 이 정도 되고요. 또 비정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비정기 지출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매달 70만 원씩 이제 넣어주고 있는데 매달 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정기 비용이 또 있어요. 뭐 이제 계비 같은 모임비가 4개가 있는데 그 모임비가 한 11만 원 정도 매월 고정으로 비정기에서 나가고 있고, 또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10만 원 부분이 또 있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번 달에는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한 부분, 여가 비용에서 이제 지출을 하였고, 또 남편 차가 이제 엔진 오일이랑 뭐 이렇게 교환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해서 27만 4,30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 어버이날 그거 카네이션이랑 그거 이제 그 식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출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 명절에만 나간 비용이 24만 6,4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에서 또 지출이 있었는데 정말 지출 많았네요. 이제 로봇 청소기가 바퀴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맡겼더니 이제 뭐 배송비, 부품비, 뭐 공인비까지 해서 5만 원 지출이 있었고, 또 건조기가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쳐볼 거라고 또 부품을 하나 샀는데 한 9,000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고치진 못했고요. 이제 건조기는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예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 지금 거실 한쪽에 자리 차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져가는 날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래서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현금 생활에서 건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지금 구입을 할지 이렇게 한번 살아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가 4월 동안 비정기에서 나가는 비용은 76만 1,200원의 비용이 나갔네요. 70만 원을 넣어주고 76만 1,2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저축률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축률을 계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네요. 네, 계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저희 집 수입에서 이제 지출을 제외한 저축률은 62%의 저축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어디에서 수입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또 제가 알아보니까 회사는 당연히 급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남편 부수입도 있었고, 제 다이소 근무 이제 월급이 나왔고, 또 유튜브 수입이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금융 수입에서 예금 만기가 있어가지고 금융 수입이 좀 많았어요. 93만 1,461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테크와 중고거래로 17,579원 있었고, 기타 비용으로 이제 상품권으로 41,000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어요. 수입이 이번 달에는 1, 2, 3, 4, 5, 6, 7, 8곳에서 이렇게 골고루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입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또 현금 생활에 보시면 1년 저축으로 해서 부수입 부분, 이제 유튜브 수입이랑 뭐 금융 파킹 통장이나 뭐 풍차 예금 이자 부분에서 뭐 앱테크 중고거래 여러 부분에서의 수입은 제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남편 회사나 저의 뭐 제가 근무하는 다이소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또 저축은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달은 이제 풍차 예금이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50만 원에 이제 살을 더 붙여서 250만 원으로 예금을 다시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다음 달 5월 되면 또 200만 원이 만기가 오면 계속 50만 원씩.
근데 1년이 250만 원에서 또 1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50만 원을 살에 붙여서 300만 원씩 이렇게 예금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예금은 이제 아이들 한 명당 5만 원씩 제가 넣어주고 있는데 5월부터는 제가 10만 원씩 넣어줄 계획입니다. 계획을 조금 변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나머지 남은 현금 수입에서는 모두 파킹 통장에 일단 보관을 잠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금 가입을 한 건 더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묶일 수가 있는 이제 현금이 쌓여서 1,0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4.4%의 이율로 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좀 모아놨다가 목돈이 생기면 이제 예금 가입을 이렇게 묶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달이 금융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게 저는 또 좋더라고요, 쏠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축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이자, 이제 원금도 관리를 하면서 이자도 생기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계속 금리 상황도 보고 부동산 시세도 좀 살펴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 메리트 있는 금액대가 오지 않아서 아직 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주시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용기가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달 가계부 결산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5월이 또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5월 가계부를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떡잎 가계부 나눔을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만 이제 메일로 이제 접수라 해야 신청을 받고 오늘이 5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메일로 빨리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계부를 써서 우리 집이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어디에 얼만큼 지출을 하고 또 저축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시고 우리 집 자산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보시면서 예산도 조정하시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집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고 이 정도 저축률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라는 걸 조금 더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집집마다 구독자님들 집집마다 각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 고물가 시대에서 가계부로 저의 떡잎 가계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쓰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가계부 결산할 때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출이 되었구나 좀 살펴보시면서 꾸준하게 가계부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5월도 떡잎 가계부 꼼꼼히 기록해보시고 월 결산은 꼭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주 결산까지 하고 월 결산도 하면 정말 좋죠. 그리고 연 결산까지 한다면 최고입니다. 아무튼 이제 5월도 열심히 할 듯 살 듯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월 결산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